안녕하세요. 발암 가능 경고를 받은 아스파탐이 있는 제로콜라, 막걸리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제로콜라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좋아했었는데요. 노슈거 이렇게 해서 뭐 무설탕이다 이래서 뭐 건강에 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. 좀 그런 생각들로 먹었는데 아유 이제 먹으면 안 되겠네요. 걱정이 들었습니다. 최근에 와서 뭐 제로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죠. 뭐 제로 맥주도 있었고요. 뭐 뭡니까? 저도 이제 가끔씩 뭐 맥주 맛을 느끼고 싶은데 뭐 알코올 5도 뭐 이런 이제 맥주를 마시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제로 칼로리에 뭐 뭡니까? 0도에 그 맥주를 조금씩 사서 마셨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겁이 더럭 나는 거죠. 입에 넣는 건데 먹는 식품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펩시 콜라 제로, 노브랜드 제로 콜라. 이제 직격탄을 받겠네요. 이제 펩시 같은 경우에 더더욱 안 먹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네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펩시의 제로 슈거는 저기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고 발암 가능성이 있고 저기 이제 코카콜라에 뭐 제로 슈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확실한 건 뭐 펩시 콜라 제로는 이제 아스파탐이 있는데 뭐 그닥 이렇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. 근데 이제 롯데실성 음료에서는 얘기하길 식약처가 허용하는 대체 감미료 22종에 분명히 아스파탐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준에 맞게 사용 중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나 봅니다. 갑자기 레시피를 못 바꾸나 봅니다. 동원의 양반매실하고 이마트 노브랜드에 있는 제로콜라하고 스파클링 백포도 등도 아스파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.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. 아스파탐 대신에 다른 대체제를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랍니다. 뭐 다른 원료가 있다고 합니다. 빅3 제과 업체는 아예 아스파탐을 안 쓴다라고 얘기하고요. 이런저런 이제 저런 뉴스 자체가 제로 슈거 관련한 상품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은 깐깐해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뭐 결국에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 중에서 강호에서 만든 상품들 중에서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냐고요.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죠. 입에 들어왔는데 달달하고 맛있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.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먹는 음식 중에서 저 가공식품들 중에서 뭐 몸에 괜찮다 이런 것들도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. 뭐 몸에 나쁘지 않다 이 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표현이 교묘하잖아요. 나쁘지 않다, 나쁠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여러가지 고민들 여러가지 생각들을 합니다. 먹는 것도 잘 가려야 되겠죠. 제로 슈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주고도 그냥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 성분이 어떤지도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어쩌면 좀 바람직한 모습,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. 확실한 건 너무 마냥 믿고 마냥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. 막걸리는 아스파탐을 많이 쓴답니다. 국수당 생 막걸리, 지평 막걸리, 예천 양조 영탁 생 막걸리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데요. 뭐 허용치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 그 기준치 미만이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전면 교체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. 이제 뭐 막걸리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아스파탐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식약처가 기준을 내놓고 업체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빨리 결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
모든 상품들을 고객들이 아예 이제 거부하는 일이 생겼죠. 탄산음료 조심해야죠. 조심. 사람의 몸에 가장 안 좋은 건 먹는 거에서 온다라고 합니다. 맞죠? 가공육, 감자튀김, 치킨, 튀김류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디저트류를 먹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맞는 얘기고요. 예. 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탄산음료를 최대한 좀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좀 탄산음료를 좀 더 즐겨 먹었던 것 같은데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물을 마시고 뭐 아메리카노 별도의 뭐 첨가가 없는 그런 커피를 마시는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먹는 것도 가려서 조심하면서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어느덧 40대 이제 후반이 되다 보니까 50을 가까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거죠. 아,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. 좀 더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 또 해야 되겠구나.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합니다. 살찔까봐 그동안에 먹었던 제로 슈거가 배신했다.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.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아, 먹는 것 가지고도 먹는 걸 가장 제일 조심해야 되겠구나. 라고요. 아마 당분간 제로 슈거 관련한 상품들의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한때 제로 슈거 열풍이 심했는데요. 무상 열풍요. 뭐 결국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. 아스파탐. 세계보건기구 아래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저렇게 된 거죠. 뭐 이제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이제 발표가 되면 식음료 업계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. 난리가.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실 봐야죠. 한국은 가공식품의 당 섭취 비중이 7.5%로 WHO 기준보다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도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은 또 심화됩니다. 섭취를 좀 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. 뭐 당 섭취가 뭐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관련해 가지고 표시사항이나 실제로 첨가물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가리고 깐깐해지는 아마 소비자들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. 제로 슈거, 소주, 제로 믿고 마시다가는 더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